안녕하십니까. 주식산소리 정재훈입니다. 오늘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시장 별거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저런 좀 얘기들이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타협을 하는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진통을 겪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은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여전히 뭐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선물이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일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다. 다만 이제 매수를 하려고 포지를 잡는다면, 포지션을 좀 잡아본다면은 어느 정도로 좀 저점 매수, 즉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잔소리 먼저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전화 상담이 있고요,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 신청은요, 0이고요, 3153-2611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시간 문자 상담은요, 013-3366-0110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 희망사항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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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안 들리시나요? 지금 잠깐 전화 연결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신해서 일단 문자 상담을 먼저 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CJ 제일제당을 좀 물어보셨어요. 38만 6천 원에 60% 일단 보유 비중으로 좀 가지고 계신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38만 6천 원이면은 상당히 고가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비중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60%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된다면 일봉 차트예요. 거의 고점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도의 타이밍은 좀 늦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상승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봉의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단 주도 섹터가 상승을 해주고 난 흐름 뒤에는 일단은 순환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J제일제당 지금 당장은 좀 힘든 부분들이지만 월봉 차트를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개에서는 상당 부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절반에 대한 되돌림이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31만원 정도까지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목표가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약 30만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소 좀 힘들고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일단은 30만원 정도 때까지는 조금 더 버텨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화 연결이 잘 안 됐었는데 어떤 종목이 좀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코나이. 코나이요? 네. 코나이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8,000원에 30% 정도 됩니다. 38,000원에 30% 정도 매수를 하셨다? 네.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세요? 실적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 3, 4분기 전망, 실적 전망하고. 네. 계속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했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아주 그냥 횡보장세라가지고 좀 지루한 면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나이는 참 좋은 주식을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7,000원대에서 큰 폭으로 좀 상승해서 4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일단 네.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중국 쪽에도 좀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지금 현재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견조하게 좀 버티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60여 개국의 스마트 카드를 좀 공급을 해주고 있는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도 좀 진출을 해 있는 상황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진출해 있고 그 사업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시청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 부분들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들로 보더라도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매수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중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갈색 선으로 보여 있는 게 기관의 보유 수량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거든요. 그러면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큰 가격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셨나요, 종목을? 아니요, 계속, 뭐,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보셨어요? 아니요,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일단은 제가 네. 두 가지 가격대를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우선적으로는 네. 이 코나이가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내년까지도 일단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시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중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질 겁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선적으로는 4만 원을 넘어가는가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4만 원을 넘어갈 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을 일단 필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4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5천 원 단위로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4만 5천 원, 그 다음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되면 그 가격 폭만큼 올라가는 그 습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는 4만 원, 2차는 4만 5천 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만 5천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만약에 이 3만 5천 원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도 좀 변동성이 좀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만 5천 원을 좀 지지하는가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예, 질문 감사합니다. 있으세요?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상담 잘 받았습니다. 네, 일단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예, 자, 전화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문자 상담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미디어 플렉스를 좀 상담을 하셨어요. 4,720원에 40%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미디어 플렉스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3,400원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약 3% 정도 일단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21선에 대한 부분들, 쌍봉에 대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을 이탈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일단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3,400원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도 3,000원권역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점권역을 좀 지지를 해주느냐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720원이라면 상당 부분 좀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약 30% 가까이 손실이 좀 나고 있어요. 비중은 40%고요.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대신에 일단 반등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이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내를 하게 된다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는 관점이지만 지금 30%에 대한 부분들 손실권역입니다. 일단 손절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3,000원대 후반권역까지는 일단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연기금 쪽에서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일단 수급에 대한 전환 기대감은 일단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표가는 약 한 4,000원 정도를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리대에서 30% 손절이라면 어느 정도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일단 손절은 크게 제시를 좀 해드리지는 않을게요. 다만 이제 121선 부근입니다. 약 3,950원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를 좀 상담을 하셨어요. 15,700원에 30%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현재 약보합권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 15,550원 1.89%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기계 섹터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쪽에서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필히 포트에 좀 편입을 해야 될 섹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중국 관련 섹터 중에 아마 기계 섹터가 가장 약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답답한 그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먼저 볼게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16,000원대의 기관과 외국인 쪽 상당 부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것 같아요.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인데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여유있게 중기적인 전략을 취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전히 어느 정도 상승 추세 때는 그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하단권역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17,000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느냐, 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20,000원을 향해서 진격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유있게 한 20,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5,700원에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시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종가상 15,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하나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좀 클 거예요.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심리적으로 먼저 딱 다 잡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을 49,000원에 매수를 하셨답니다. 25%예요. 자, 두산중공업 금일 악재가 나오면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43,50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약 5.75%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49,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 기간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거의 1년이라는 시간 이 넘게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원자력 관련 부분들에 있어서 악재거리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 또 한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 재무구조가 두산그룹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게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이 악재 부분들,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49,000원에 25%면 약 한 10%가 약간 넘는 그런 손실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형성되어 있는 저가
즉 42,200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반등은 나와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은 당분간 이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박스 하단이죠. 즉 37,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이 저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여유있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인디에프인데요. 인디에프요? 예, 8월 달에 매수를 했고, 비중은 50%. 비중은 50%요. 1,150원이시고요. 네네. 예, 인디에프를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성공단 관련주라 갖고. 네네. 그래서, 잘 되면은 좀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 싶어 했는데. 네. 저는 그것도 이제 재료가 소멸된 것 같고 해서, 네. 뭐 지금이라도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계속 보유를 하고 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 인디에프에 대해서 좀 시청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대북 관련 섹터인 종목군들인데 예. 실적이 그다지 썩 좋은 부분들은 일단 아니에요. 예.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반등 시에는 종목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네. 다른 종목군들로 일단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비중이 50%면 상당히 좀 큰 비중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근데 네, 여기서 맞습니다.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되면은 약 한 30% 가까이 손실 중이시거든요. 예, 맞아요. 지금 현재 가격에 손절하시게 된다면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이 800원대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예. 일단은 지금 자리대에서 손절하게 되면 상당히 좀 손실폭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일단 그렇죠. 지금 최근에 21선에 대한 부분들이 저항대를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만약에 저가,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저가 자리가 790원인데 네. 이 자리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네. 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탈되는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해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800원짜리가 이탈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일단 목표가는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네.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목표가는 900원하고 1000원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면 일정분 조금씩 줄여 나가셔가지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안적인 매수가까지는 기다릴 수 없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까지는 네. 기다려서 할 수 없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안.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지금 이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현재 2분기 때가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도 3분기에 대한 실적도 확실하게는 좀 자신을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내수 섹터 종목군들 중에서도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반면, 그 종목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테마성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오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500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아, 예. 예,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그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군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손실이 좀 많이 나고 계시기 때문에 손절하기가 상당히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네. 이 종목보다는 좀 이렇게 괜찮은 종목군들이 있죠. 뭐 두산 엔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군들, 뭐 조선주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은 괜찮거든요. 근데 네. 삼성중공업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그 두산중공업보다는 두산 엔진 같은 종목을 일단 지금 네. 10,000원 이하권역에서 분할로 서서히 좀 모아 가신다면 아마도 충분히 이 손실은 좀 복구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다시 또 문자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 문자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종목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슈비치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26,600원에 15%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슈비치라는 종목을 좀 다른 방송에 좀 제안을 해드렸었는데, 다소 좀 비싸게 매수를 좀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매수가가 26,000원이에요. 26,0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이 박스 상단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슈비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은 기업이에요.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적자를 낸 기업이 아닙니다. 일단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선진시장 쪽과 신흥국 쪽의 양쪽으로 해서 고가 브랜드와 중저가 브랜드 형식으로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상해 슈비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다소 좀 탄력이 떨어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공백은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하락에 대한 절반의 좀 되돌림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이 박스 하단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18,000원 정도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를 좀 매수를 하셨대요. 32,75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32,750원, 지금 이제 매수가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 SK 하이닉스를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10월 8일 같은 경우는 1,000만 주가 넘는 매수 물량이 좀 매수를 해줬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좀 쌓여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겠으나, 일단은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1선을 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선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겁니다. 즉 11선이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35,000원, 2차는 37,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사셨으니까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잔소리 한마디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일단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심지어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고고싱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추세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에서 샘플러스를 검색하시면 일단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접속을 하셔서 남기셔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회원 가입을 좀 문의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